안녕하세요. 모든 승리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약 11만 3천 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매수세에 힘입어 11만 6천 달러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오픈한 바이오스의 포트폴리오는 마치 제 간을 먹는 것처럼 10,000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메인 포트폴리오도 약 7만 달러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어제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지금 다시 원금 근처 가격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플러스로 전환됐으니 이 횡보 구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이리저리 출렁이는 이 구간이 언제 끝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승 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주로 데이 타임 프레임을 기준으로 매매를 결정합니다. 디스코드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나 스테이킹 ETF가 오늘 거래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페이탈 플레이트 쪽도 약 하루 정도 지나면 쩌란 아웰 아저씨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실적 발표 측면에서는 여러 테크 기업들이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번 주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트레이딩 조건에서는 그리고 금쪽도 하락세를 보이며 쉽게 본 트레이더들에게 일종의 벌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4,000달러 선도 무너졌네요. 혹시 금 거래하시는 분 계시면, 매형도 계시면 한번 얘기해보죠.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팁을 드릴 수 있을지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위쪽 버튼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에 관한 테크니컬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알트코인 쪽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변동성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알트코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한 알트코인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에만 집중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자리를 잘 잡으면 그때 다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흐를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하게 스윙한 종목으로는 CEO AI가 있는데 이 종목은 꽤 많이 올랐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헥스 HBR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코인 테마에 속합니다. 이따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라나 관련 소식이 있었던 종목도 이야기했었고 펭귄은 7%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도 곧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팽인덱스가 여전히 중립 모드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차트 구조와도 꽤 일치하는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차트가 현재 횡보 사이드웨이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사이드웨이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라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한동안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압력이 생기면 옆으로 가던 게 상승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옆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횡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제 차트가 위로 튀어오르긴 했지만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도 손해를 좀 봤다는 뜻이에요. 대략만 달러 정도요. 하지만 만약에 차트가 튀어오른 뒤에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저는 숏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는 건 마치 우리가 그냥 무료로 당한 것 같은 느낌이죠. 차트가 위로 올랐다가 함정에 걸려서 다시 떨어졌고 뭐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계좌에서 롱 포지션을 열었던 부분은 오늘 아침에 다시 수익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롱숏 청산 상황을 좀 볼게요. 청산된 금액이 3억 달러 정도로 많지는 않네요. 아마 숏 쪽이겠죠? 롱을 판 건지 숏을 판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아무리 많아도 아직은 수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쪽도 아직 뚜렷한 반등은 없고 약간의 플러스만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실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상승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작은 조정이 되니까요. 이해하시죠? 반대로 하락을 원한다면 약간의 플러스가 나왔으면 해요. 조금만 플러스가 나오면 다음 달에 갭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5% 플러스였다가 곧바로 12% 마이너스가 나오면 바로 베어리시 앵걸핑 캔들이 만들어져서 12월에도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만약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26이 나오고 나서 약하게 6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추가로 약하게 조정이 이어지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캔들이 약하게 조정될 때는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약한 조정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만약 상승 추세를 본다면요.
이제 이더리움 파트로 넘어가서 최근 업데이트를 보면 플러스로 전환됐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트와로 비교해 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볼까요? 현재 약 300만 7바트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가격대에서 버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평균값인 300만 5천바트에서 헤드 테스트를 했는데 위쪽 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이 선을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지해준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이 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래쪽 선까지 다시 내려간다면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미팅도 곧 열릴 예정인데 이제 하루하고 14시간 정도 남았어요.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1시쯤에 해당하는데 그때쯤이면은 변동성이 꽤 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메인 포트폴리오만 남겨두고 스윙 트레이딩으로 약 3배 정도 운용하고 있어요. 즉 비트코인이 30% 정도 오르면 제 포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꽤 안전한 포트라고 생각해서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금 더 포지션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대략 3.7배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 펀딩 레이트도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3천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제는 7만 정도 손실이 났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실이 줄었는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지금은 대략 5천 이상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어제는 한 포트에서 만 정도 손실을 봤지만 이 포트는 아직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조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백테스트한 대로 데이 일봉가 마감되는 걸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난번 백테스트에서는 이 퍼센트 수익이 났었고 이번에도 백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백테스트 결과에 맞춰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어제 숫자를 보면서 회계도 같이 했어요. 이 포트의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을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전략에 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백테스트를 해봤고 숫자도 괜찮게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저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결과가 잘 안 나오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내부 메커니즘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날 BTCube 행사에서 제가 강조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밤에도 있죠. 그리고 숫자도요. 솔로나 숫자 뉴스가 아니라 솔로나 스테이킹 ETF가 출시됐어요. 비트와이즈 쪽에서요. BSOE 오늘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쪽도 내일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슈롤 쪽에 매수세가 더 들어올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부분은 피드백이 좋은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쪽 소식도 조금 업데이트 하자면 갈라 디너가 1일에 있어요. 후지에서 만날 거고요.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미리 대화도 할 수 있고 행사장에서도 언제든 인사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트레이딩에 관한 것도 다 괜찮아요. 지난번 비트컵 행사 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작년에 만났던 한형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올해도 저를 꼭 만나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리소스도 가져오겠다고 하셨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분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실천한 결과예요. 정말 기뻤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그 친구가 정말 저를 찾아와서 리소스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런 이익 관계도 없이 그냥 상담하고 정보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 친구가 성공한 이야기를 저에게 공유해줬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은 휴식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겨우 1% 올랐을 뿐입니다. 1% 올랐고 랭킹은 37위예요. 하지만 트레이드 볼륨은 이제 4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거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볼륨이 더 많이 올라와야 해요. 아직 4위 뒤에 있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지금 4000K, 444K 원블록 이벤트도 곧 진행할 거예요. 만약에 requirement 1 힙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와서 join을 눌러주시면 상품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 상황을 잠깐 볼게요. 어떤지 한번 보죠. 먼저 월간 차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간 차트는 우리가 걱정하던 대로예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마감될지가 관건이에요.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대략 3일 정도 남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연준 FED 발표도 있고 해외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죠.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이 되기 전에 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동성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존의 전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전략에 따라 하락하는 거고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상승해도 전략에 따라 상승하는 거고 욕심내지 않고 계속해서 운용해 나갈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는 차트가 이렇게 마감되면 다음 캔들이 신기록을 경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캔들이 작게 빨간색으로 마감되거나 아니면 1100 근처까지 내려와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의 경우 지금은 스틱이 많아서 신경 써야 해요. 왜냐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간 차트는 꽤 괜찮게 버티고 있습니다. 반등해서 잘 버티고 있는데 만약 다시 중간 구간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간 구간에 오래 머무르고 상승할 힘이 없다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중간 구간에 닿았을 때 바로 반등하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추가로 슈팅이 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두 번 더 시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쭉 흘러내려서 머무르면 이런 힘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머무르게 된다면 저는 아직도 숏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해요.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요. 데이 차트 쪽에서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차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해요. 만약 교차에서 자리를 잡거나 가격대가 멈추는 구간, 즉 본전 근처에서 멈춘다면 그때는 그냥 인정해야죠. 이 포지션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얻고 그 다음에는 롱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만약 잘 마감된다면 다시 스노우볼 전략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리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려둔 대로라면 이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한 대로라면요. 일리아드 웨이브라고 부를게요. 일리아드 웨이브라고 하죠. 이건 어느 정도 추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프에 라벨을 붙이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 라벨을 다르게 붙일 수 있어요. 라벨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올라온 걸 A에서 시작해서 AB, 예를 들어 ABC로 올라왔다고 본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엔딩 웨이브, 파동이라고 본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은 이걸 슈퍼 블리시 12, 3파동이 달린 걸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게 돼요. 내부 파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엔딩 파동의 내부 구조는 333333으로 끝나거든요. 이해하시죠? 이게 제가 보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리캡을 하자면 먼저 5파동이 있죠? 1, 2, 3, 4, 5 맞죠? 그리고 ABC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ABC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확률이란게요. 이게 비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비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여기서 드롭이 A가 끝나고 B가 끝나고 지금 C인데 우리는 이 세트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S를 한다면 S를 안 하는 게 아니라 SU를 하고 이 세트를 플레이하는 거죠. 이 세트를 플레이하며 107이 버틸 수 있는지 지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안 되면 103이 버틸 수 있는지 또 봅니다. 안 되면 더 아래를 봐야죠. 이게 엔딩 구조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좋은 바닥을 만들어 위로 튀어오르며 엔딩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만약 이게 내려와서 좋은 바닥을 만들고 바로 튀어오르면 그 다음 엔딩이 정말 멋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두 세트를 볼 수 있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는 더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그런 식이에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리얼 쪽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네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저항선이 이 구간에 있는데 아직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만약 이게 자리를 잡으면 3M 정도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미 이익을 봤으니까 약간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이미 예전에 이익을 봤으니까 남은 이익으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먼저 이익을 챙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나중에 우리 각자의 패스에 남겨둘 수 있도록 하라고 하죠.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이게 저항선에 닿았다가 다시 흔들리면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활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규칙을 지켜보면서 아래쪽에서 한 바퀴가 끝나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진입하는 식이에요. 이게 바로 콤비네이션의 한 방식이죠. 만약 여기서 방향을 잘 못 잡겠다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콤비네이션, 즉 케이스 2의 콤비네이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서플라이 존을 이용해서 계속 눌러주는 전략을 썼죠. 계속해서 부지런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블루리드 조정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만약 이 구간을 잘 지지해주면 블루리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C파가 끝나고 1, 2, 3, 4, 5파가 위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면서 계속 시도해보는 겁니다. 지금 수평선 쪽에서는 아직도 노란색 모드에 있습니다. 만약 초록색 모드로 올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냥 들어올려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올라가서 위쪽에서 30%를 더 플레이하고 아래쪽으로 강하게 내려오면 그것도 30%입니다. 만약 드롭이 발생해서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럴 경우 월간 차트가 정리되는 효과가 생기고 결국 위쪽의 작은 부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앞으로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웨이 쪽에서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 드롭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백테스트를 해보고 과거 트레이딩 기록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트렌드라인 쪽에서는 트렌드라인에 3개의 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존 2, 존 3, 존 4입니다. 드롭이 하단 박스권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하단 박스권 사이드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존 3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엔 상단 박스권에서 사이드웨이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가격이 눌리며 여전히 하단 박스권에서 사이드웨이 중입니다. 계속 하단 박스권에서 사이드웨이가 이어지면 스윙 하며 사이드웨이 형태를 보이겠죠. 이럴 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단 박스권에서 사이드웨이가 진행되면 박스 내에서 스윙 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하락종 모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C 쪽에서는 아직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고 위닝과 펠펠에서 2번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백테스트한 내용입니다. 백테스트가 끝나면 실제로 트레이드를 마친 후에 결과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트레이드에서 몇 % 수익을 냈는지 기록하는 거죠. 오늘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 5%나 7% 수익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해두고 나서 새로운 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예요.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기록해서 그래프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BC의 CEO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 각 계정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각각이 다른 트레이딩 조건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록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금 트레이딩 파트에서는 친구들이 벌칙을 받았는데 4천을 뚫고 내려가면 저는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친구로 바꿔도 괜찮고요. 이번 트레이드가 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체결된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롱 포지션을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진입하는 겁니다. 만약 손실이 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금 차트도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네, 주간 차트에서 보면 가격이 선을 다시 터치하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금을 강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속도를 늦추고 이게 뭐야?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너무 하락해서 벌을 받은 셈이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모두가 쉽게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먼저 조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차트에서는 예쁘게 하락한다면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옆으로 횡보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쁘게 움직이면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에 관한 부분에서요. 계속해서 디스코드에서 데일리로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장들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아침에 어떤 시장이 열렸는지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24시간 열려 있고요. 달러도 약간 하락세이면서 횡보 중입니다. 지금 석유는 이 저항선에 막혀 있습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 업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우존스도요. 다우존스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와, 또 오르네.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로 1.8포인트나 올랐어요. 봐봐요. 갭이 엄청 많죠?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다이버전스도 있고요. 갭이 정말 미친 듯이 많아요. 진짜 강하네요. 저는 다우존스 관련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도 확인해 봐야 해요.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 지수만 오른 건지 어떤 종목이 끌어올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리더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어제는 10%나 올랐어요.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조심하면서 각자 조건에 맞게 트레이딩 하세요. 만약 계속해서 러닝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계속 가고 트레일링 스톱을 계속 올려가면서 따라가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 에모션을 잘 컨트롤해서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첫날처럼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적게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쌓이는데 연결고리 없이 오르면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때 다 잃게 됩니다. 이익도 사라지고 손실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이미 이익이 났다면 위험을 잠그는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욕심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도 아직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하단 박스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초록색은 상단 박스입니다. 만약 가격이 상단 박스 안으로 스윙해서 들어가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 흐름에 따라 들어오고 싶다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깜빡했네요. 규칙방에 들어가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웹3 파트도 있습니다. 마침 친구가 DVD를 굽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도 있습니다. 또 무슨 활동이 있으면 여기서 업데이트 할 거예요. 곧 저희의 무카타 태국식 바비큐 행사도 있을 예정인데 곧 관리자분이 빠르게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날짜가 확정되면 아마 1월쯤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웹3 방에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해주세요. 이번 행사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웹3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딩으로 얻은 수익으로 와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던 그때부터요. 이번에는 이 포지션이 살아남았지만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적은 이유는 새로운 트레이딩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조건대로 하면 이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이 조건대로가 아니라 다오 이론을 따르고 저점을 올리면서 진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죠. 그래서 약 600만 정도 수익이 났고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었죠. 자, 이제 동생에게 준비를 시켜둘 테니 다 같이 함께 즐기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주목할 만한 아우코 이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면 HBR이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도 조금 살펴보죠. 로나롱 씨도 완전히 난리 났네요. 아래쪽에서 밀어 올리고 있어요. 오, 정말 예쁘네요. 잠깐만요. 먼저 좀 볼게요. 왜 예쁘다고 하는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오래전에 라벨링 해둔 부분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라벨링 해둔 거예요. 여기는 아마 5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이제야 봤어요. 여기서 0.4를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이 구간은 횡보장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미국 코인 관련 뉴스도 있었고 ABC, D, E 파동이 끝나고 파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건 ABC 파동이 거의 여기까지 내려온 거 맞죠? 계속해서 여기서 매매를 해볼까요? 여기서 계속하면 뭔가 웨이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부분이 A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B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C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 박스를 모아둔 사람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2 파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점이 깨지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시장이 급락할 때 내일 1에서 이 저점이 안 깨지고 다시 올라오면 맞죠? 그러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규율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거든요. 이건 정말 좋아요. 이 종목 정말 예쁩니다. 펜구 한번 볼까요? 헥스 한번 볼게요. 어떤지. 펜구는 좀 망가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가 저점을 뚫으려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안 깨졌거든요. 네, 아직 안 깨졌어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 저점이 안 깨졌으니까 안 깨졌으면은 매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헥스도요. 그러니까 아직 저점을 안 깬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저점을 깨고 폭락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유로처럼 보이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충 이 정도로 할게요. 만약 BBC가 지지해준다면 제 커넥션상 조금 뜨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롱 포지션 잡을 타이밍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만약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가란 S의 라지존에서 다시 드롭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S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고 며칠 전에 약 7만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친구들아 이번에 펀딩을 받아서 1000 단위 정도 됐어요. 얼마에 끝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끝나면 다시 한번 세미나리로 보여드릴게요. 네스로 얼마가 됐는지요. 계속해서 컬렉션에 맞춰서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요약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횡보는 좋은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휴식이죠. 이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조정 구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의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크립토커런시와 트레디셔널 마켓 모두 참고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